안녕하세요. 건법부자 유상목 법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보통 건물을 짓잖아요. 네. 신축을 하죠. 토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신축해서 투자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었는데 사실은 건설 비용이 많이 늘어나고 경기가 안 좋고 이런 상황에서는 꼭 투자의 대상이 신축이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기존 건축물을 제가 매입해서 활용도 높게 뭔가 좀 바꿔서 쓰고 싶다. 네, 그렇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런 업무를 통상 저희가 리모델링이라고 하잖아요. 아, 네. 네, 사실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굉장히 좀 추상적인 표현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심지어 누구는 아파트 뭐 자기 집 내부 고치는 거 인테리어 그것도 리모델링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써 있습니다. 그렇게 리모델링 공사한다고. 네네네. 그리고 그 단독주택인데 그냥 단순하게 도배장판만 바꿔도 집 리모델링했어. 뭐 이렇게 이제 통상 저희가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모델링의 이 표현의 뜻이 굉장히 이제 범위가 넓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리모델링은 법적인 정의가 딱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이제 그 리모델링에 대해서 좀 정확히 정의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이 리모델링 공사할 때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 통상 쓰는 리모델링 할 때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관심사죠. 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축에 비해서 사실 리모델링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법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우리 보통은 이제 경공매나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인테리어 공사를 제일 많이 하는데 그렇죠. 인테리어 공사할 때 그게 리모델링 공사냐 이런 부분 한번 구분해 주시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테리어는 말 그대로 그냥 그거를 굳이 구분하자면 그렇습니다. 인테리어는 그야말로 안쪽의 내부 공사를 주로 이야기를 하고 뭐 아웃테리어와 인테리어 그리고 구조 이 건물의 구조를 만지는 것까지 포함해서 통상 리모델링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그러니까 하고 우리가 건축물의 어떤 구조나 이런 것들을 만지는 거. 그래서 사실 리모델링의 정의가 뭐냐면 개축 그리고 증축 대수선 요거 세 가지를 법에서는 이렇게 리모델링이라고 다 건축법에서 건축법에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축, 증축, 대수선 세 가지고 증축이나 대수선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수선은 이제 일정 그 규모가 있습니다. 법에서 정해놓은 규모. 그건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개축도 정해진 규모가 있습니다. 뭐냐면 개축은 기존의 건물의 면적이 증가되는 것이 아닌 증가되면 바로 증축이고요. 증가되지 않는 범위에서 하는 게 개축이에요. 그리고 그 대수선은 한번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요건 저희 그 회사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간단히 요약이 잘 돼 있어서 대수선 공사의 허가 범위입니다. 그래서 내력벽을 증설하거나 해체하거나 벽면 외벽입니다.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보를 3개 이상 수선, 지붕을 3개 이상 수선, 방화벽, 주계단, 피난계단을 해체하거나 수선하는 것 주로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대수선 공사냐 이런 게 아니라 대수선 공사 중에 저 정도가 되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대수선 공사의 허가 범위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개축은 제가 한꺼번에 제가 지금 비교된 표를 준비해가지고 증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면적이 또는 높이가 증가되는 것이 건물이 커지는 거, 증가되는 거 당연히 허가 대상이고 개축은 기존의 면적이 유지된 상태에서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 3개 이상 대수선 범위와 거의 겹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사를 하는 것도 역시 허가 대상인데 증축, 개축, 대수선을 모두 포함해서 저희가 통상 리모델링이라고 법에 정해져 있고 용어는 근데 통상 쓸 때는 아주 모든 공사를 다 리모델링이라고 해버리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그 비용을 절감하는 법을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뭐냐? 대수선, 증축, 개축 이 범위 안 들어가면 됩니다. 안 들어갈 수도 있나요?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개축, 대수선, 허가 이 세 가지가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허가를 받기 위해서? 제가 아까 허가를 다 받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도면? 그렇죠. 설계 도면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기존 건물의 도면, 이제 저희가 이제 오래된 건물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기존 건물에 도면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럼 도면 작업 새로 해야 되죠. 기존 건물이 있는 상태로 가서 도면을 다시 그리나요? 그렇죠. 조사를 합니다. 현장 조사를. 도면이 없으면. 그리고 과거 도면과 현재가 맞지 않아도 현재 도면 리프레시 다시 고쳐야 돼요. 현황에 맞게. 그래서 도면 작업 새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 다 비용이죠. 시간이고 그 다음에 허가 받아야 됩니다. 증축 허가, 개축 허가, 대수선 허가 대상이 된다면 그러면 허가 비용 있죠. 그 다음에
구조 검토 비용이 있어요. 아까 보시면 뭐 기둥을 만지고 뭐 볼을 만지고 벽을 만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구조 검토 비용 합쳐서 대충 한 1억은 될 겁니다. 아, 그 정도. 어느 정도 근데 이거를 1억 정도 안 하면 돼. 어느 정도 규모일 때 1억 정도나 되나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기본이 예를 들어서 그 대수선 그 허가를 받는 기존 건축물 도면 작성하고 한 대지 연면적 한 100평 정도에서 한 150평 사이 그런 건물 많잖아요. 그런 건물에 제가 방금 이야기한 작업하는데 최소 비용 1억입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한 그 세 가지 도면 작성, 인허가 업무, 그 다음에 구조 검토, 뭐 이런 거. 그러면 거기에 보강 비용 이런 거 다 별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은 그 정도의 허가 대상에 이르기 직전까지만 건드려라라는. 그렇게 리모델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이 되지 않게 최근에도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서 기존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이 디벨롭을 하는 거예요.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인테리어, 아우테리어를 하는 겁니다. 구조를 좀 바꾸는 부분을 내심 좀 그 타협이 필요하네요. 네, 그렇죠. 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대신 이제 그거를 최대한 활용해서 더 이렇게 뭐 개방감을 준다든지 공간을 만든다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또 디자인의 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게 되면 시간도 돈이잖아요. 그럼요. 시간이 최소 한 4개월 정도, 3개월 이상 4개월. 그리고 비용이 대충 한 1억입니다. 그 정도면. 기간과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죠. 허가 대상에 아주 살짝 못 미칠 정도의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를 하면서 나머지는 또 이제 어떤 묘미를 찾아서 맞습니다. 그렇죠? 디자인의 묘를 찾아서 맞습니다. 적절히 타협해서 우리 시간도 아끼고 맞습니다. 비용도 아낄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무조건 허가받아야 되는 건 아니다. 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허가 대상이 아니면 그럼 신고는 해야 되잖아요? 신고 대상은 또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 신고 대상은 아까 이제 대수선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편할 것 같아요. 신고 범위. 그래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한 60평 미만이고 3층 미만이고 대수선 중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것 해서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해당하면은 아무래도 그 허가에 비해서는 절차는 좀 덜하지만 그래도 신고의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보시면 이미 구조를 건드리는 공사예요.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구조 안전 진단이나 구조 보강 이런 업무는 어차피 똑같이 들어가거든요. 저 규모가 그러니까 대수선보다는 살짝 적은 규모인 것 같네요. 그래도 업무는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허가 대상이 신고 대상이 된다 해서 비용이 많이 주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어차피 도면 작성해야 되고 설계해야 되고 신고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 구조 보강이나 구조 검토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표님이 이제 그 잠원동 이렇게 뭐 검토하셨던 그거는 신고 대상도 안 들어가나요? 그렇죠. 그런가요? 그렇게 맞춰야죠. 저는 허가가 아니라 그래서 그게 노하우지. 신고는 하셔야 되는 줄 알았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요? 그렇게 리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괜찮네요. 괜찮죠. 상당히 좋네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활용하려면 해봐야지 알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런 설명만으로 사실 알기가 되게 힘든 상황인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변할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레퍼런스가 좀 쌓일까요? 대표님한테? 저한테 쌓일까요? 저한테 그럼요. 그러면 오세요. 그런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런 모습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좀 수도권 내에 좀 대지 위에 아주 오래된 구축 건물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굳이 신축을 할 거냐? 그러면 그것도 보실 때 이게 신축을 하는 게 좋을지 직접 짓는 게 좋을지 이것도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것도 나중에 한번 제가 시간이 되면 설명을 드릴게요. 신축이 좋을까? 리모델링이 좋을까? 판단하는 방법. 그래서 그게 만약에 신축보다 리모델링이 괜찮다. 그러면 대수선에 이를 거냐, 허가 대상에 이를 거냐, 신고 대상에 이를 거냐. 맞습니다. 아니면 신고조차도 하지 않는 아주 소규모의 어떤 것들을 건드려서 소규모라기보다는 법에 문제가 안 되는 그렇게 건드려서 우리 요즘 그 트렌드잖아요. 주거형 건물로 현금 흐름을 만드는 이런 것들로 얼마든지 활용을 좀 해볼 수 있지 않냐. 맞습니다.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일단은 이게 리모델링 대상인지 신축 대상인지부터 판단을 하고 리모델링을 할 때 자금이라든지 기간 고려해서 최소 비용으로 내가 하는 게 맞을지 아닐지
그렇죠. 검토하고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 방송을 들으신 그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떤 건물을 취득할 때 신축 외에 중축이나 개축, 대수선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에 허가 범위가 있고 신고 범위가 있고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고 좀 건드려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요약하면 되겠죠? 맞습니다. 네네. 오늘도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